이 아이는 못 산다. 땅에 묻어라.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들은 선고였습니다. 거품에 쌓여 나온 병약한 아기. 식구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이모가 그 아이를 캐내어 솜에 싸서 뒷산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이틀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이는 6살까지 누워서만 살았습니다. 12살 전까지 8가지 성인병을 앓았죠.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는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3살의 녹슨 아령 하나를 주었고 매일 떨리는 팔로 그걸 들어 올렸습니다. 18살엔 미스터 대전국가 되었고 20살엔 미스터 고려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약골이 근육맨이 됐지? 그 후 32년 동안 그는 567명의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도왔습니다. 소박하게 살면서도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덤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귀하다. 땅에 묻혔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왜 매일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근육맨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인생은 근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삶 전부를 편지처럼 꺼내놓으려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넣고 10달을 걸어 백두산까지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 친정인 부여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저는 병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못 먹어서 거품에 쌓인 채 태어났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요. 식구들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애 때문에 시집도 못 간다. 그리고는 저를 땅에 묻었습니다. 진짜로요. 살아있는 아기를 땅속에 묻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모님이 저를 캐냈습니다. 솜에 싸서 뒷산으로 도망쳤죠. 온 동네가 난리였대요. 다들 아기가 죽었다. 불쌍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대요. 그리고 우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도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덤이었습니다. 원래 없었어야 할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살아났지만 몸은 너무 약했어요. 6살까지 누워서 살았습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저 천장에 나무 무늬를 세고 또 세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2살이 되기 전까지 8가지 성인병이 제 몸을 차지했어요. 심장도 약했고 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오래 못 산다고 했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윤아, 그래도 숨 쉬는 건 감사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첫 근육이 되었습니다. 몸의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 말이에요. 6살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벽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울면서 웃으셨어요. 됐다. 우리 아들이 걸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요. 13살 겨울이었습니다. 낡은 아령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누군가 버린 녹슨 철 덩어리였죠. 저는 그걸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무거웠어요. 제 팔로는 들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아령을 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1초도 못 버텼어요. 온몸이 떨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를 들 때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제 희망이었거든요. 몸은 약해도 마음은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다짐했습니다. 하루에 5분씩, 10분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팔에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슴에 근육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저 약골이 운동을 하네.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강해지는 것.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미스터 대전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내가 무슨 보디빌더냐고요. 하지만 저는 나갔고 우승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20살엔 미스터 고려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죠. 전후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았어요. 근육맨 강도윤. 그게 제 별명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우들을 웃기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제 역할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기 위한 힘이구나. 무대 위의 박수와 명예는 짧았습니다. 화려해 보였지만 그 이면엔 늘 오해가 있었어요. 32년 동안 심장병 어린이 567명의 수술을 도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수술비를 전달하고 아이들 손을 잡아주고 부모님들을 위로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했다고 욕했습니다. 증거를 대라고 했어요. 병원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조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부모님이 직접 증언했는데도 연극이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조용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요란하게 선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돈을 전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20년 된 지프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했고 저는 그 차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났습니다. 근육맨 강도윤 벤츠 타고 호화 생활. 황당했죠. 제 차는 20년 된 고물인데 어떻게 벤츠가 됐을까요?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차 보셨어요? 지프예요. 20년 됐고요. 그랬더니 기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 검은색 차 타시는 거 봤는데 벤츠인 줄 알았어요. 확인도 안 하고 쓴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실보다 오해가 빠르고 침묵이 진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일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사람은 알게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착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프로듀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기회를 왜 거절하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선행은 조용히 하는 거라고요. 밤마다 악플을 읽었습니다. 사기꾼, 위선자, 쇼맨.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문자도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오늘 퇴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습니다. 그 문자 하나하나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오해받는 게 두렵지 않았냐고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제가 도운 567명의 아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무너질 때마다 철물점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친척 아저씨를 따라 철물점에 간 적이 있어요. 모 코너 앞에서 아저씨가 말씀하셨죠. 도윤아, 못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아니?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못은 못이지 뭐가 다르냐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는 하나하나 집어 보이시며 설명하셨어요. 이건 나무 못, 이건 콘크리트 못, 이건 벽 못, 이건 지붕 못. 다 쓰는 데가 다르단다. 못이 10가지나 되는 이유는 다 쓸 데가 있어서지. 그 말이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각자 쓸모가 있다고요. 적성에 안 맞는 곳에 억지로 끼어 살면 불평만 늘고 삶은 녹슨다고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콘크리트 못을 나무에 박으면 어떻게 되겠니? 나무가 쪼개지지. 나무 못을 콘크리트에 박으면 못이 휘어지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리를 찾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무대 위 MC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땅에 묻혔다 살아난 덤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자 삶이 편해졌습니다. 감사로 살기로 했거든요. 집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잠들면 평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셋집에서 천사와 노는 꿈을 꾸다가 깨는 게 대저택에서 악몽 꾸는 것보다 낫죠. 평수가 넓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넓으면 그게 진짜 대저택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어요. 어릴 적 못 먹어서 거품 물고 태어난 아이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김치 한 조각도 감사했고 된장찌개 한 그릇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죠. 가난한 게 아니라 소박한 겁니다. 그리고 행복은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철물점 모처럼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큰 못이 될 필요도 화려한 못이 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곳에 단단히 박히는 못이면 됐습니다. 세상엔 불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케네디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죽었고 오나시스도 죽었어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아름다워도 모두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을 감사해서 찾았습니다. 죽음이 확실하니까 오늘은 더 귀한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건 오직 오늘뿐이에요. 그 오늘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제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덤이다. 원래 없었어야 할 목숨인데 오늘도 숨 쉬고 있구나.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선물이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 올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하며 죽을 것인가. 저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오해받아도 감사했고, 가난해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덤으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원래 없었어야 할 목숨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모든 게 보너스였습니다. 사람에게는 5끈이 필요합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5끈으로 살아야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첫째, 매끈하게 사는 마음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둘째, 발끈하면서 지킬 정의입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해야 해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침묵하면 그건 비겁한 거예요. 셋째, 화끈하게 도전하는 열정입니다.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저도 근육맨이 될 거라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화끈하게 도전했고 해냈습니다. 넷째, 질끈 동여 매는 끈기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13살 때부터 아령을 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게 끈기예요. 다섯째, 따끈한 인정입니다. 사람에겐 온기가 필요해요. 차가운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외롭습니다. 따뜻해야 해요.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고 아플 때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인간다움이죠. 이 5끈을 단단히 묶고 살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5끈으로 살아왔어요. 매끈하게 발끈하며 화끈하게 질끈 묶고 따끈하게. 그게 근육보다 더 단단한 제 인생의 근육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강도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오직 오늘만 제 거예요. 그 오늘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근육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쌓아야 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면 그게 모여서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막막해도 눈을 크게 뜨세요. 팔다리 성하고 눈이 보이고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출발 준비가 된 겁니다. 돈 많다고 밥 5끼 먹는 거 아니에요. 위장병이 있으면 한 끼도 못 먹죠. 하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365일을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도 재벌도 대통령도 모두 똑같이 받았어요.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예요. 그러니 오늘을 남을 위해 배려하며 감사로 쓰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땅에 묻혔던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6살까지 누워있던 아이가 근육맨이 되었어요. 567명의 아이들을 도왔고 오해도 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래 없었어야 할 목숨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귀해요. 여러분도 오늘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후회는 내려놓고 내일의 걱정은 잠시 미뤄두세요.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나는 덤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귀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